이 실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주사 놔주세요 하는데 안 그렇죠. 하죠. 네,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결국에는 건강보험료도 일정 수준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은 제공되는 걸 뱉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5세대 가입할까요? 어떻게 해요? 의료 수가를 조금 건드려야 되지 않나. 정책까지 건드려버리네. 자, 리스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험을 툭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바로 리스크 포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전문의로 있는 김영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괜찮은 손해사정 대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BA 금융서비스의 대표로 있는 유재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유재상 전문가님 오늘 또 긴장하셔가지고 네. 오자마자 셔츠에 또 커피를 입었더라고요. 예. 그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 예. 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됩니다. 네. 자, 리스크 포럼은요, 다들 오늘 처음 들으시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리스크, 보험, 그리고 제도를 주제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첫 회의 주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뭘까요? 실손보험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네. 실손 보험입니다. 네. 실손 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실제 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알고는 있긴 한데 이렇게만 되면 뭐 리스크가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보장이 안 된다,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 어때요? 주제 잘 뽑았나요? 굉장히 잘 뽑으신 것 같고 네. 실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 현장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보상이 되는데 이거 왜 보상이 안 되냐. 왜 안 돼요? 그쵸? 너무 비싸요. 다 된다면서요. 그래서 가입했는데 왜 안 잘하시- 돼요? 그 욕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실손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실손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이제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예를 들어서 이제 앵커님이랑 이제 우리 의사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손혜선 이렇게 4명에서 이제 개모임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먹는 개모임 한다 가정할게요. 각자 5만 원씩 내요. 그럼 이제 우리가 20만 원이 모여 있잖아요. 누가 개준대요? 뭐? 내가 개주겠지. 아,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근데 이제 회계용으로 왔어요. 크게 이렇게 한 개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반을 저 혼자 다 먹고 나머지 반을 이제 3명이서 나눠 먹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어떡하겠어요. 개모임인데. 어떨 것 같아, 손해사정자님? 적게 먹는 사람이 좀 손해가겠죠. 억울하다, 손해다. 억울하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가 부른데 저 혼자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짜리 한 개 더 시켜. 그건 저 혼자 다 먹겠죠. 저 술도 먹어요. 술도 막 미친 듯이 먹어요. 와. 그래가 50만 원, 6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모은 돈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40만 원은 누가 내야 돼요? 내셔야죠. 전문가님 내셔야죠. 개모임인데? 뭐야? 안 드신 분도 내셔야 된다. 그치. 안 드신 분도 내셔야 된다. 명확하게 개모임의 개념이 딱 실손이에요. 그래서 실손은 100억을 모았다. 100억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아픈 사람한테 이제 몰아주기 시작했는데 네. 100억이 넘는 금액이 또 나갔다. 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네. 위험률과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갱신밖에 없는 거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그 실손보험 들어놓고 한 번도 안 썼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제 1세대 실손 들고 있는데요. 손해율이 자꾸 올라가지고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아픈 분들에게는 되게 천사 같으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돈만 내주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건강보험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그죠. 건강보험은 언제 생긴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전국민 정답. 건강보험. 97년도였나? 김대중 정부 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 시작은 언제부터 했냐면 박정희 정부 때부터. 대통령 때부터 오, 시작해요. 엄청 오래됐네. 그때부터 일정 부분 사업자들한테 건강보험 시행하다가 농어촌까지 확대되고 도시로 확대된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이 쌓여가지고 생긴 게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돈들을 어쨌든 소득적인 부분하고 고려해가지고 나오는 걸로 했는데 문제가 어쨌든 그 재정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신기술들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네. 그 영역 부분에서 다 챙겨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파고든 게 일정 부분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나온 게,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조건을 좀 맞춰주는 게 실손보험이었다. 아. 1세대 같은 경우에 진짜 혜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있는데 거의 자기 부담금도 거의 없는 1세대 보험은. 우와. 그래서 혜택도 많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손해율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2세대, 3세대 여러 가지 보험제도가 바뀌면서 나왔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나가냐면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실손에 나간 금액 자체가 4.8조 원이래요. 근데 23년도에 8.2조 원으로 지금 2배 이상이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진료를 볼 때 우리나라 이제 좀 선진국 반열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술들이 많아요. 뭐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골프 치다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손목병원 가면 이제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게? 뭐 체중교파? 네, 체중이 더더더더 치는 거. 와, 그거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실손이 돼. 그게 우와. 실손이 되더라고요. 이거 골프 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4.8조 원에서 약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실손보험의 진짜 장점은 뭐예요? 장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실손만큼 좋은 보험은 없어요, 사실. 보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암보험도 있고, 혹은 뭐 네. 상해보험도 있고, 혹은 뭐 치매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정 항목만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보험 암만 보장해줄 거고, 치매는 치매만 보장. 근데 실손은 웬만한 질병에 대해서 싹 다 보장을 해줘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기도 해줄 것이며, 혹은 뭐 손목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릎이라든지, 심지어 암도 해줍니다. 아. 암도 해주고 뇌질환 뭐 내 몸에 있는 전체적으로 아픈 거에 대한 거를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실손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손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무조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앵커님은 실손이 없으시다고. 예,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도수 치료도 잘 못 받고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보험이다 네. 라고 하면서 네. 왜 소비자분들은 네. 뭔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실손이 지금 현재 4세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요번 연말 되면은 5세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점점점 이렇게 바뀌냐면은 결국은 그겁니다.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실손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나누는 게 커지니까 소비자의 부담이 간다라는 거죠, 사실. 그쵸. 지금 60대 조금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만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내요. 네, 실비만. 진짜요? 네.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냐면은 실손이라는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2세대는 자기 부담금을 5,000원에서 10% 늘리고 3세대는 자기 부담금을 또 이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뭐 체중교파 이런 거를 30%로 늘려버리고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두 손 두 발 밟고 다 들고 모르겠다 개인형으로 바꾸자, 개인으로 바꿔가지고 1년에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쓰지 않으면 할증 안 붙이고 비급여로 100만 원 이상 쓰면 할증 붙일게,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손해율을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놨던 건데 네. 지금 5세대가 나오는 배경도 그거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손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돈은 많이 내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회사는 어쨌든 손해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그쵸. 표현이 좀 그런데 의료 사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사를 좀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수 치료를 꽤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부지급이 되기도 하고, 뭐 난 이제 치료 때문에 받았는데 이건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건 네. 뭐 김동현 대표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자, 그리고 아까도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또 실손보험이 없다 보니까 도수 치료를 한 번도 못 받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료 보러 오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처럼 뭐 치료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많이 보시나요? 우리나라 분들은 어쨌든 치료비에도 사실, 그리고 보상적인 부분에 민감하시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데 치료적인
방법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걸 가는 과정상의 금액적인 부분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실손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실손 여부를 환자한테 확인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절대 왜냐면 그건 환자 유도 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치료를 받으셨으면 이게 필요하신 환자분인데 실손적 여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의 형태적인 부분에서 치료를 하지 않겠다, 뭐 거부 내지는 포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좀 또 다른 사례로 혹시 실손보험이 있어서 뭔가 이 치료에 접근이 좀 더 용이해졌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주사 안 주고 약 안 주는 걸로 유명하세요? 네,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 환자들하고 그래요? 많이 싸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주사 놔주세요 하는데 안 그렇죠. 하잖아요. 네, 빨리 해결되고 뭔가 그쵸. 질환적인 부분에 통증적인 부분이나 아픈 부분들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시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또 이번에 와서 물리치료 받고 약을 필요하면 약 처방도 정도에서 해결되실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실비가 계시다고 해가지고 도수치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은 있다. 솔직히는. 근데 뭐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는 좀 김동현 대표님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 시작한 지 몇 분이 됐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하는 걸 못 들어봐가지고 얘 언제 인사만 들어가야 될지 하고. 모르겠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원래 저희 실손 관련해서 지급과 부지급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든 무슨 치료를 받든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급 지급이 다 됐었는데 네. 손해율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내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회사 문 닫겠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보험료를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보험금이 나가는 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쵸. 라는 일환에서 계속적으로 도수 치료는 어떻고 뭐 다른 치료는 어떻고 하면서 실비를 자꾸 부재급 사례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조차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급 사례 뭔가 대표적인 유형이 있을까요 혹시?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한 5번, 6번 받아도 심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앞으로 그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급을 안 할 거니까 뭐 이번만 지급하겠다 혹은 이번에도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예. 이걸 남용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네네. 이런 부지급 과정에서 억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엄청 네.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가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치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하셔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실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치료의 질이 결정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일단 치료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100%다 의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경제력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는 부차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부지급이 돼서 조금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와, 진짜 좋은 얘기 좋은 해주셨네요. 얘기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상세 페이지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혹은 댓글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현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뭐냐면은 도수 치료가 되냐 안 되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돼요.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횟수를 좀 줄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아파서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A란 치료는 뭐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도수 치료 안 받고 조금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 B라는 치료는 도수 치료도 받고 내가 좋은 것도 받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치료.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후자죠. 무조건 부자예요. 근데 이게 이분들 중에서 이제 실손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실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드는 게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아파서 내가 빨리 낫고 싶어서 하는 선택인데 이거를 너무 보험회사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좀 쪼는 게 아닌가. 예. 물론
이해는 돼요. 보험회사는 말 그대로 손해도 줄여야 되고 이제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불하게 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가지고 더 좋은 치료가 나올 것인데 이 실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료를 보면요. 24년도에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율을 좀 봤거든요. 네. 안과가 172%예요. 안과가. 그리고 재활의학과가 158%고 정형외과가 150%. 그다음에 필수 의료학과가 이제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산부인과 뭐 아니면 흉부외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25%, 심장혈관 흉부는 뭐 38% 이거밖에 안 되고 산부인과 67%.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필수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의사가 또 부족해지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은 의료 수가를 조금 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그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유장님 그래서 우리 오늘 실손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뭐 의료 정책까지 가야 되는 아니, 뭐 아니, 실손 이런 정책까지 건드려 버리네. 정책은 리스크 굉장히 포럼. 상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리스크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 이거. 네. 사실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 아니면은 세금 개념으로 내고 계신 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 보편적인 보험 체제가 하나 있고 실손이라는 보험 체제를 두 가지를 양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의사들만 그걸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그 돈을 가지고 의료품을 파시는 제약회사 그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파이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거의 부족 부분들을 기존에는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좀 인정해주는 방향성으로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수익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는데 그 편향적인 부분에서 해결돼야 되는 게 실손적인 부분 플러스 건강보험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 편향적인 부분의 수가적인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퍼센테이지에 있는 것들을 정상화시켜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정형외과에 가시는 안과 가시는 일반적인 진료 받으시는 분들한테 본인 부담금 외적인 부분의 것들을 하나도 안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결국에는 건강보험료도 일정 수준 올라가야 된다는 요인 발생이 생겨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아마도 그렇지만 아프면 안 되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아니면 여자의 인생에서는 아기 낳으러 갈 때 갑자기 폭통이 생겼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내가 폭통을 빨리 해결을 못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피를 흘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걸 내 가족, 내 스스로가 한 번쯤 겪어보시면 필수 의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느끼실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되는 가벼운 질환들, 뭐 감기로 사실 제 입장에서 감기로 병원에 가는 것 정도는 100% 본인 부담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여기에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국민적인 부분에서의 타협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공되는 걸 뺏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손이 개인별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진짜요? 예,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것도 자료를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일단 일이니까요. 예. 일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오. 실손 가입자 100% 중에서 실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신 분들이 한 68% 정도 돼요. 68% 네. 중에. 접니다. 예, 68%. 저도 억울한 게 왜 전체 그 1세대 전체 손해율을 왜 저한테 아까 제주 얘기하셨는데 왜 그 예. 68%는 진짜 자동차 보험도 깎아주는데 무사고는 돈을 안 쓰고 그 무사고 4세대는 할인됩니다. 근데 1세대시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돈만 내시는 거예요. 예. 근데 나머지 분들이 이제 네. 그렇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액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대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한 80~90%가 다 희생을 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거 뭐 바꿔야죠. 방금 뭐 또 1세대는 막 뭐 할인 안 되고 막 4세대는 된다 막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조가 네.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소비자들이 알아야 하는 또 너무 많으니까 좀 핵심별로 차이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세대별로 보게 되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표준화 이전, 1차 표준화, 2차 표준화, 3차 표준화 이렇게 개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우리가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도수치료라든지 체외충격파라든지 비급여 MRI라든지 이런 분쟁이 됐던 많은 부분들이 아예 특약으로 빠져서 별도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쟁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 네. 표준화 이전부터 그 2세대까지는 누가 돈을 많이 내고 누가 돈을 작게 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모두 같이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세대부터는 이제 네. 개별이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받으면 적게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5세대 실손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나오진 않았는데 그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급여 관련돼서 경증 비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일부 또 비급여들은 뭐 한 40% 50%까지 또 내고 이런 것들을 좀 차등하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몇 세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 10월 이전에는 1세대,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2세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가 3세대, 그 이후가 4세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 그냥 이것도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5세대가 이제 곧 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5세대 가입할까요? 어떻게 해요? 실손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5세대 나오기 전에 4세대로 일단 먼저 가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없으신 분들은 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왜냐면은 5세대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4세대보다 일단 조건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환자들은 이제 좀 비급여가 좀 작고 경증 환자들은 비급여가 좀 많은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4세대를 지금 현재 가입해 놓으면 일단 5년 동안 약관이 변경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지금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입하셔야 돼요. 앵커님 같은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전화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나 실손보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청구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이런 청구 간소화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비급여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나 업계에서 좀 제도를 뭐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간소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소화는 저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요새 병원에 가면은 실손 24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실손 간소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오늘도 몇 건이나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0건 정도 보험료 청구가 들어와요. 저희 고객들은 당연히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깜빡깜빡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실손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동의하는 말 그래요? 이야기인데 병원에 가셔도 보험금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으십니다. 맞아. 귀찮아서 혹은 잘 몰라서 그렇기 저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호돼야 된다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금 병원을 다니다 보면 병원 내부에 그 책상 한 개 두시고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제도적으로 치료를 받고 나면은 보험사와 연결해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으면 좀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예. 보면 실손보험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 의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중심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혜택이 가 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는. 실제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 플러스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우리 환자분 입장에서 볼 때 제도가 바뀐 게 엄청 유리했냐 그런 부분들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간소화 서비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단순히 볼 때 보험 청구를 편하게 하시는 것만의 요소가 있느냐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문제다. 의료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지냐면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좋아지는 게 개모임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발생을 하면은 그 개모임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보험 사기 중에서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러 그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무 위반이라고 해요. 고지 의무 위반. 이 간소화 서비스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 점점점 사라질 거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사실 이게 모르고 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숨기고 가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편 실손 간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는 이제 그 ICPS라는 전산이 있어요. 그 전산에서 이제 실손을 청구한 이력이 싹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 ICPS 전산에서 이 사람이 이때 병원에 갔었네? 이때 병원 가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았네? 라고 하는 게 쫙 다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지 위반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보험 사기도 칠 수가 없고 보험금 부지급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사라져갖고 이제 소비자한테 혜택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보험회사도 영리 기업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개모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고 그 책임 준비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제 보험회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좋아질 거라고 좀 기대하고 이제 실손 간편 의료와 서비스를 굉장히 옹호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각 분야에서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상을 딱 보시고 영상 딱 끝났을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딱 하면 된다. 이거 하나씩 꼽아주시고 마무리해보시죠. 실손을 비싸게 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4세대로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은 오히려 4세대가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갈아타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휴대폰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앱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5년간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험사 설계사와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실손보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아유, 건다는 게 그럼요.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것 중에 자기가 들고 있는 보험 혜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지 못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병원에서 그걸 다 안내받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보험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 내에서의 병원에서의 혜택적인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두가 건강한 게 가장 우선일 것 같고, 제가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손보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지,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내가 다른 세대로 갈아탈까? 할 때는 확실하게 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이나 또 카카오톡 오픈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손보험을 주제로 의료 현장, 손해사정, 그리고 보험 상담 현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실손보험 확실히 우리의 안전망이긴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그걸 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 리스크 포럼은 앞으로도 금융, 보험, 그리고 다양한 삶의 리스크를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